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분명 솜방망이 구형인데 사건을 흐지부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적용한 법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 다만 대구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신분상이나 직무상 지휘 감독권을 이용하거나 직무 행위에 편승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권 시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직무 과정에서 일부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 구형이 합당했냐를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치더라도 예비 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역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라는 당초의 검찰이 약속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고려한 구형이 아닌가. 우리 지역의 선거 사범에 대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항소심까지 생각하고 최대한 구형하는 일반적인 구형 방식에 비춰볼 때 검찰이 처음부터 다툴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벌금 300 정도 했는데 80만 원 했어. 그러면 100% 항소거든. 그럼 항소심 가서 다투겠다. 이걸 의지로 보여주는 건데 이건 의지 안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거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관례에 좀 벗어나는 행태 같다고.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찰 구형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불법 선거 운동에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검찰과 재판부 모두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유치원 비리 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미에서는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7곳꼴로 비리가 적발됐는데 심지어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유치원 회계 2억 8천만 원을 원장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무려 6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썼다가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구미에는 유치원 63개가 있는데 비리가 적발된 곳은 45개, 유치원 10개 가운데 7개는 비리 유치원이라는 말입니다. 비리 형태도 다양합니다. 교사들의 월급에 포함된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빼돌리거나 출근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구미시 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비리 유치원이 많은 것은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권의 방해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세게 못 준다든가. 경북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명을 넣어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회계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상시 감사를 그다음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25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 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학교재단 이사장 A씨가 산하중고등학교 공사와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 업체 선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졸업앨범과 인쇄물, 급식 소모품과 관련해서도 이 업체 선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교육재단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영풍그룹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면서 결국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제련소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영풍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심위는 제련소가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리가 열리는 이곳 세종 국민권익위 앞에서는 기각을 원하는 환경단체와 봉화 국민들, 반대로 인용을 원하는 제련소 노동자들과 석포 면민들이 각각 원정 집회를 가졌습니다. 기각 결정의 반응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제 지금 염려시 되는 것이 그동안의 생계 수단이 마비가 되고 지역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까지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련소는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행정소송이네 뭐네 해서 지연시키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 효력은 재결문이 영풍의 손에 전달되는 2주 뒤쯤 수령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번 심판으로 조업정지가 4개월 이상 지체된 만큼 도는 그날로 곧장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1차적으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은 우리가 충분히 성소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풍은 행심위 판단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조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해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가까스로 조업정지 처분이 유지됐지만 이번에 행정소송으로 옮겨가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노조 간부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고 또는 파면까지 징계받을 수 있는데 대구시는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 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대구시의 노조 고위 간부가 이 여성 공무원을 협박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여성 공무원은 상대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여성 공무원은 무혐의, 노조 고위 간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악의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 없이 계속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구시의 대처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6월 이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무고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날은 이 여성 공무원이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40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만은 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든 걸 다 덮어줍니다. 대구시는 무고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노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1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2심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까지 보자는 경우도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노조 고위 간부는 징계는커녕 지난 8일 권영진 시장과 청렴하고 일잘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라는 청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전 최고위원회 구속과 대구시장 재판,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장의 이 논문 표절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단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당의 새로운 가치와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전 최고위원회 구속과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권영진 시장 재판 등 일련의 사태는 대구에 오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도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영입 등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정당뿐 아니라 태극기 부대 등을 포함해 범보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기여도가 낮고 지역보다 당 충성도에 신경 쓴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특정인이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인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등 공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존 의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버리니까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게다가 하향식 공천대로 더더욱 개파를 갖다 강화한다든가 신인 가산점이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지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된 뒤 다른 곳과 달리 대구 경북을 3번이나 찾은 것은 원자력과 산업단지 어려움 등 때문이라며 전당대회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 경제가 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 경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1년 반 사이에 77%에서 41%까지 떨어졌다는 통계 자료도 나왔습니다. 구미 경제가 침체하면 대구가 또 어려워지는 이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주력 산업이 이제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가 이제 그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0.75% 금리로 대출하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지역에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이런 데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거는 건의를 하셔서 토탈 지원 금액도 늘리고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요. 이렇게 좋은 금리를 가지고 지역에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그나마 좀 숨을 쉴 수가 있죠. 대구국세청에는 세금 징수를 밀어주거나 세무조사를 줄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호텔 인터블고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테크노파크 지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지역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20년을 전망하며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해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중단 사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안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공사는 오늘 오후 공사 사무실에서 교수와 시민단체, 시공사 업체 임원 등 15명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 핑거플레이트 탈락 사고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전위원회는 연말까지 핑거플레이트 인장 강도 공개 검증 같은 현장 검증을 통해 부실 시공이 맞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 요청으로 이철우 지사가 오는 26일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해 첫 잔을 올리는 역할인 초원관을 맡고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전임 도지사는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구미시장이 불참하기로 했고 생가보존회가 참석을 요청해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신청사 한 해 관리비가 이전 청사의 6배인 6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전기요금 19억 1천만 원, 상하수도료 1억 9천만 원, 가스비 3억 1천만 원, 조경 관리비 1억 5천만 원 등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청사와 주변의 야간 조명을 끄도록 하고 내년에는 용역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관리해 청사 관리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생강 주산지인 안동, 영주, 예천 지역 5개 농협에서 지난해 중국산 생강을 국산으로 표시해 유통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국산 햇생강을 수매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종자로 사용한 중국산 생강을 구분 없이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